길 위에 울리는 삶의 소리. 생명의 소리는 인위적으로 가려져 있지 않다. 이게 예술로 나오면 오래간다. 대개의 클래식이 그것이다. 종교가 이를 품고 있다. 이 생명의 소리나는 곳을 봐 증득하면 곧 그게 깨달음이다. 현웅 스님. 여행을 떠나기 전 문득 위의 문장을 마주했다. 처음에는 생소한 한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곱씹어 볼수록 가슴 한켠이 울렸다. 삶의 소리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일까?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집을 나서는 아침,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싹 든다. 인위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생명의 소리, 있는 그대로의 삶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찾아 나는 오늘도 길 위에 선다. 길 위에서 만난 풍경과 사색.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볼을 스치고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한적한 시간길을 천천히 걸으며 들숨마다 맑은 이슬 내용과 풀향이 스며든다. 도시 소음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세상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소리가 들려온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속삭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의 울음, 그리고 내 발걸음에 맞춰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 이러한 자연의 소리들이야말로 삶의 맥박이자 리듬처럼 느껴진다. 나는 자연 속에서 문득 깨닫는다. 여행이란 낯선 곳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 속에 가려졌던 삶의 소리를 다시 듣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길을 걷다 보니 작은 마을에 다다랐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한 노 부부가 집 앞마당을 쓸고 있다. 할머니는 빗자루질을 하다 말고 내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넨다. 낯선 나그네인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눈인사에 마음이 따스해진다. 여행길에서 스치는 사람과의 인연이란 이렇게 짧고 소박해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잠시 멈춰서서 노 부부의 모습을 지켜본다. 그 순간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 아름다운 나라란 무엇일까? 번쩍이는 마천루나 부강함이 아니라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곳,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이 있는 곳이 진정 아름다운 나라가 아닐까? 김구 선생이 꿈꾼 아름다움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가 평생 강조한 민족 정신도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삶 속에서 피어나는 마음이었으리라. 마을을 지나 언덕을 오르니 넓은 들판과 멀리 푸른 산맥이 펼쳐진다. 하늘은 한낮의 빛으로 밝아오르고 길을 따라 여행자의 걸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머릿속은 맑아지고 마음에는 묘한 충만감이 차오른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본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이 공간, 이 광활한 자연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게 느껴진다. 동시에 그 작음 속에서 오히려 자유롭다. 일상의 역할이나 이름표를 내려놓고 보통 사람으로 자연 속에 서니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자신의 호를 백범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자연 속에서의 여행은 내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투명하게 비춰준다. 스스로 묻는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듣고 있는 삶의 소리는 진실한가? 아니면 인위적인 욕망에 가려져 있지 않는가? 문화의 숨결과 삶의 본질. 정오 무렵 여행 중 우연히 들른 작은 산사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한다. 오래된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이 주는 그늘 아래 앉으니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청아하게 들린다. 고즈넉한 절간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스님들의 독경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이곳에서는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하다. 주변을 둘러보니 관광객은 거의 없고 빈 마루 위로 햇살만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인다. 자연과 전통이 빚어낸 소리들이 어느새 내 안에서 하나의 선율처럼 흐르기 시작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김구 선생님의 말이 머리를 스친다. 물질의 풍요보다 문화의 힘을 갈망했던 그의 철학은 이 한적한 산사에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문화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공간에서 나 또한 우리 문화의 깊이를 새삼 자각한다. 문화적 자각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행을 통해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몸소 느끼는 일일 것이다. 산사 옆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우연히 동행이 된 다른 여행자와 담소를 나누게 된다. 도시 회사원을 잠시 내려놓고 혼자 길을 나섰다는 그 사람은 여행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 일상의 궤도를 벗어나니 비로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더라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어쩌면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그것이지 않을까? 우리는 익숙한 울타리를 벗어나 넓은 세계 속에 자신을 던져놓는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삶의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서다. 여행은 그렇게 인생의 축소판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재정립하게 한다. 길 위에서 마주친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낯선 문화는 내게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나아간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황급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쯤 나는 오늘 마지막 목적지인 호숫가에 도착한다. 호수 위로 석양이 비쳐 수면이 반짝이고 갈대밭 사이로 저녁 바람이 불어온다. 고요하고 장엄한 풍경 앞에서 나는 말을 잇는다. 자연이 빚어낸 하루의 마지막 교향곡을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호숫가를 거닌다. 발걸음마다 긴 그림자가 따라오고 저 멀리에는 나처럼 노을을 감상하는 여행자가 한둘 보인다. 그 순간 문득 낮에 만났던 여행자의 말과 김구 선생의 한마디가 겹쳐 떠오른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내가 걸어온 이 여행의 길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적어도 내 삶에는 분명 소중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여행을 통해 느낀 깨달음과 가치들이 앞으로의 발걸음에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 돌아오는 길, 새로운 시작. 여행의 마지막 밤, 작은 여인숙 방 창문으로 밤하늘이 별빛이 쏟아진다.
가만히 누워 오늘 하루를,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떠올려 본다. 길 위에서 흘린 땀, 마주쳤던 눈빛들, 가슴 뛰던 순간들과 차분히 가라앉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짐을 떠나기 전 되뇌었던 생명의 소리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은 와닿는다. 인위적인 소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여행을 통해 정화되고 그 자리를 삶의 본질적인 소리들이 채워준 느낌이다. 인문 철학적 사유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이지 않아도 결국 여행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데려다 놓는다. 길 위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해지고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 낯선 풍경 속에서 되찾은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속한 문화와 공동체의 소중함까지 깨달았으니 이 짧은 여정이 내게 준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배낭을 꾸리며 창밖의 밤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는다. 끝이라는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이 있다. 여행이 끝나도 인생이라는 긴 여정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번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리라는 것을. 여행의 의미는 그렇게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언젠가 또 다른 길을 위해서 오늘의 나를 추억하게 되겠지. 그때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성장했기를, 그리고 더 넓어진 마음으로 세상의 소리를 맞이할 수 있기를 꿈꿔본다. 오늘의 감성여행 브이로그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정에서 느낀 작지만 소중한 울림이 여러분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길 위에서 마주할 아름다운 순간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함께 해주실 바라며 이상으로 여행의 기록을 마칩니다. 여행은 풍경을 넘어 자기 성찰과 깨달음의 여정이다. 길 위에서 만난 자연과 사람, 문화를 통해 삶의 본질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여행 끝에 얻은 울림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여운으로 남는다.